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할머니 윤정아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속이 시원한 일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아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편견을 깨트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부두에서 일용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가게를 꾸려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남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죠.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만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덕분에 고등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재봉 기술을 배워서 동네 양복점에서 일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었죠. 1974년에 지금의 남편 태식이를 만나 결혼했어요. 태식이는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우리 둘이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곤 했죠.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1984년 제가 33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LA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 딸 미영이가 11살, 아들 민수가 8살이었죠. 가진 돈이라곤 $30,000가 전부였어요. 정말 깜깜한 앞날이었지만 희망만은 가득했어요. LA 코리아타운에 도착해서 작은 한인 식당을 차렸어요. 이름은 고향집이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요리 솜씨도 아직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를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리를 끝냈어요. 주말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365일 식당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 분 한 분 단골 손님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맛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특히 젊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집밥 그리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게 정말 보람찼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장사를 하려면 장사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주변 상황을 항상 지켜봐야 하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1990년대 초 LA 다운타운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폭동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돈 잃는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LA는 너무 좋은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식당에서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빌딩을 하나 샀어요. 한국계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어요. 그때 은행 직원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작은 식당 운영하는 아줌마가 무슨 부동산 투자냐는 시기였죠. 영어도 서툴고 복장도 수수한 제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의아해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보증인을 세워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저를 믿어주신 거죠. 몇 년이 지나니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LA 다운타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어요. 그 빌딩 하나로 정말 큰 수익을 얻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식당은 계속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부동산을 늘려갔어요.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손해를 본 투자도 몇 번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교훈을 얻었어요. 부동산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2000년대 초에는 할리우드 근처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 우연히 독립영화 제작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가진 빌딩에 사무실을 얻으러 온 분이었는데 영화 투자에 관심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영화 투자라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만들어봐야 아는 거라서 망설여졌죠. 그런데 변호사가 된 아들 민수가 조언을 해줬어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투자한 영화가 독립영화였는데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큰 수익을 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영화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독립 영화 위주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서 메이저 스튜디오와도 일하게 됐어요. 할리우드에서 아시안 여성 투자자는 정말 드물었어요. 처음 미팅에 갈 때마다 다들 저를 신기하게 봤죠. 작은 할머니가 무슨 영화 투자냐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제가 투자한 영화들이 하나둘씩 성공하면서 할리우드 내에서도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골든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도 차렸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고수했어요. 명품 옷이나 가방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실용적이고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변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투자 미팅에 갈 때도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검은색 카디건에 편한 바지, 가죽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그럴 때마다 상대방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큰 투자자라고 해서 번쩍번쩍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이 싫었어요. 진짜 실력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든다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사람 됨됨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저희 가족도 많이 변했어요. 딸 미영이는 의사가 되었고 아들 민수는 변호사가 되어서 제 사업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영이의 딸, 제 손녀 소피아가 올해 18살이 됐어요. 소피아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할머니인 저를 무척 따르죠. UCLA에 합격해서 올 가을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제가 미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며칠 전이 소피아의 18세 생일이었어요. 성인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서 특별한 곳에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UCLA 합격도 함께 축하할 겸 해서 말이에요. 소피아가 평소에 프랑스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비벌리 힐스에 있는 르 베르나르라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인데 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생일 당일 저는 평상시처럼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카디건에 편한 검은 바지, 그리고 오래 쓴 가죽 가방 하나였죠. 소피아가 할머니도 좀 더 예쁘게 차려입으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소피아야, 진짜 품격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소피아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를 배려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게 입었더라고요. 그런 손녀의 마음씨가 기특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어색했거든요. 특히 제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니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름은 장피에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프랑스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현재 복장으로는 입장이 어려우시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드레스 코드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소피아가 먼저 화를 내며 항의했어요. 예약했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복장이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자 장피에르가 더욱 거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이곳은 격식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손님들의 품격을 위해서 드레스 코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약이 있으셔도 복장이 부적절하시면 입장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민 초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직원이 저를 보는 그 시선이 똑같았어요. 가난한 아시안 여성이 무슨 큰 돈을 빌리냐는 식이었죠. 그때는 정말 무력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냥 고개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매니저를 바꿔서 다른 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피에르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저희가 매니저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사장님을 불러주세요. 사장님은 지금 매우 바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오셔도 답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무례한 태도였어요.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장피에르는 비웃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아마 허세 부리는 늙은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사장 피에르 디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과는 1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해온 사이거든요. 제가 소유한 빌딩에 그분의 다른 레스토랑이 들어가 있어요. 피에르, 나 정아야. 지금 당신 르 베르나르 레스토랑에 와 있는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화를 받은 피에르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마담 윤? 무슨 일이세요? 손녀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직원이 드레스 코드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장피에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듯 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피에르 사장이 직접 뛰어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담 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피에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른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죠. 피에르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물주님께 이런 무례한 일이.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주? 저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장피에르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나 봐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피에르 사장이 다른 손님들에게 설명했어요. 이분은 골든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윤정아 회장님이십니다. 할리우드 영화 투자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자 몇몇 손님들이 아 하고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영화 관계자들이 꽤 있었나 봐요. 최근에 제가 투자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중 한 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작년에 개봉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2154 투자하신 분이시죠? 정말 멋진 작품이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장피에르는 이제 무릎을 꿇고 사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제지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 건 부모님께만 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친구, 오늘 좋은 교훈을 하나 배웠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말이에요. 장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옷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옷을 만들어요. 진짜 품격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배우셨겠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도 하더라고요. 피에르 사장이 최고급 프라이빗 룸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메뉴를 무료로 대접하겠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피에르,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손녀 생일을 조용히 축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약했던 테이블에서 평범하게 식사하면 됩니다. 결국 원래 예약했던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손녀에게 말했어요. 소피아야, 나는 그냥 너희 할머니일 뿐이야. 돈이 많고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오늘 일로 더 중요한 걸 배웠으면 좋겠어. 뭘 배워야 해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야.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란다. 식사 중에 다른 테이블에서 영화계 인사들이 인사차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관심을 정중히 정리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했어요. 오늘은 소피아의 날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피아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일로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좋은 교육의 기회였다고 생각해. 나쁜 사람은 없어. 다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야. 할머니는 정말 대인배세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젊은 친구가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그게 진짜 교육이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40년 전 이민 와서 겪었던 차별과 편견들,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가진 것도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를 갖게 해줬고요. 무엇보다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줬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싼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 대우받고 소박한 차림이면 무시당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품격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나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교양이고 품격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그분들 안에는 엄청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진짜 실력은 번쩍번쩍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실함과 정직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됐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게 제가 40년 동안 미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보다 진심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게 훨씬 값지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겉보기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깊은 사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나이와 외모,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품격을 갖춘 멋진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